1971년에 돌아갔어요. 73년부터 내가 거기 가서 그 어머니하고 간부들, 현재 관장님이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 여동생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전순옥이라는 분은 여동생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하신 데 있어요. 지금 조금 오실 거예요. 자, 그 자리 잡으시면 이동할게요. 간단하게 전태일기념관 부관장이고요. 간단하게 네, 이제 오셨네. 부관장. 후보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와주신 우리 청년 저기 자리 잡으시면 예비 노래자님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로 동선 따라가면서 전태일기념관 좀 전시회를 나가시면 좋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펴주세요. 앞에 좀 놔주세요. 앞에. 우리 전태일 열사는 1948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사진인데요. 가족사진 보면은 아버님은 공제 일을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어머님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마 청년분들은 그게 예전 이순신 장군 시절이나 뭐 임진왜란 시절이나 뭐 일제시대와 큰 차이 없게 오래된 과거처럼 여겨지실 텐데요. 그 시절은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너무 힘들었던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태일의 가족 또한 아주 어렵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게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안녕하세요. 속에서 근데 어디는 구독중입니다. 지금 TV만 6개 사람 저를 따라오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와중에는 또 아버님이 공제를 하셨는데 여러 번의 사업의 실패와 다시 재기, 실패와 재기를 경험하시면서 온 가족들이 폴풀이 좀 흩어져서 사는 이런 과정들도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태일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는 집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시면 이렇게 오시죠? 작년도 바짝 붙으셨는데. 전태일이 대구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오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상상도 못하실 것 같은데요.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빈병 줍기도 하고 하드 장사도 하고 리어카 뒤밀이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걸 해갖고 그때 벌어서 먹고 살았지만 전태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낙천적이고 희망을 많이 가진 이런 소년이었다고 수기와 일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실 제대로 잘 다니질 못했어요. 지금은 뭐 학교 다니는 게 너무나 의무 교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 시절에는 남산에 있는 초등학교 잠깐 다니셨고요. 그리고 나이 조금 먹어서는 국민학교라고 해서 정규 학력 과정은 아닙니다. 요 청호 고등 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규 과정은 아니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학업을 하는 이런 학교였습니다. 요거는 좀 대구에 내려가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대구에서 청년 시절에 학교 다녔는데 이 시절을 회상하는 전태일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낙천적이고 유쾌한 우리 전태일이 서울말씨, 서울에서 와서 잠시 활동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 서울말씨를 잘 써서 그리고 말씀도 아주 잘하셨고 해서 그 친구들의 인기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방장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꿈들을 잃지 않고 살아간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꿈들을 잃지 않고 살아간 아주 당당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태일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이 동서를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안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횟수의 이사를 22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10회 이상의 그런 이사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의 이사를 다니면서 거짓이 어떤 이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당당한 청년이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전태일이 드디어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받게 되냐 하면 평화시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화시장은 당시에 보시면 평화시장은 당시에 동양 최대의 의료시장이었거든요. 그 의료시장에서 전태일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노동 현장에 대한 그 모습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한편에 대한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가족이에요? 내가 이런 것도 보고 경찰을 하나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나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너무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 이런 시키는 사람입니다. 시키는 사람 당시에 했던 식대주사에 보면 누나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토다시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토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를 완성하게 되고 그 실태조사의 현황을 여기저기 아닙니다. 근로관리과는 기자님들끼리 낙서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님께서 특이하셨어요. 저희 전체 기자가 딱 들어오면서 정의련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하셨죠. 정면에 이렇게 저희 전면을 전부가 기자님이 정의련이 골방서 16시 소녀는 2만 일하는 거야. 그게 기사가 딱 많아요. 그래서 이 성화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기사님들이 기자님들을 알아가지고 너무 누군가 왜 이렇게 도와주겠어. 그런데 마침 그때 국정감사를 안 했었어요. 작가님도 아마 국정감사 때 가셔서 답변하셨는데 막 다그치니 국정감사에서 빨리 넘어가려고 주관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챙겨줄게, 너네 환경, 당신들의 환경을 개선해줄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국회 오디오 메가 노조입니다. 지금 K마 라우터 164번으로 입계해서 송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불쌍한 내 형제로 내 마음을 카메라 연결되는지 지금 보이실까요? 나약한 생명들을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조그만 참소부여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에 지금 들어올까요? 이미 전태일은 그 국정감사 이후에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없게 구나라고 스스로 먼저 결정을 그리고 근로기준법 사용식을 준비하는 합니다. 사용식은 많은 경찰들이 사전에 꿀꿀이부터 사용식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은 이미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식이 뭐 치워지든 안 치워지든 사용식이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치워지든 치워지든 않든 본인이 이미 전부터 먹었던 결단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는데 여기 지금 앞에 바닥에 보면은 이게 동대문 시장이고요. 평화시장,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이고요.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전태일 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에서 사실 노래치를 잘 못 가시는데 공상이 있는 곳으로 조금 시장 앞쪽으로 가면 공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전태일이 불꽃이 되어서 많은 노동자를 구한 바로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곳에 가면 이런 공판이 모여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공상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전태일이 그렇게 하면서 한 손에는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불꽃으로 뛰어듭니다. 불꽃이 되는데 그때 전태일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예, 이런 워낙에는 당초 계획은 우리는 제공틀이 아니다. 나는 제공틀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불꽃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근데 그 더 이상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화염수를 사실은 이 몸부터 타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끝까지 외치면서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때 어머님이 오십니다.
너무나도 현재 너무나 잘 알려진 이소선 어머님이 오셔서 아들에게 아들과 이야기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얘기를 나눕니다. 이 전태일이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남겼던 말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꼭 어머니가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어코 너의 뜻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순옥 관장님이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이렇게 이 장례식장이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저렇게 양복 입은 분들이 오실 리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와 계십니다. 와 계신 이유가 큰 가방을 가지고 오셨대요. 큰 가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돈들이 막 들어있었대요. 많은 돈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족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수록 관장님의 증언이신데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이 돈을 받으면 너네는 이제 더 이상 공장도 안 가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받을래? 그런데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공장도 가고 해야 되지만 오빠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럼 오빠의 뜻을 이루자로 다 같이 가족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그 다음부터 이소선 어머님이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민주화가 덜 된 상태여서 우리 장관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요.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되신 열사들이 건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누구 질문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하시죠. 그럼 여기 오늘 둘러보신 거 얘기 먼저 잠깐 하시고. 예, 뭐 질문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왔는데 이 전태일 기념관은 지금 해놓은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은 기념관은 과거의 전태일 어느 곳보다도 제일 잘 된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고 사실도 충실하고 오늘 또 해설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일정하게 프로그램별로 국고에서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1983년, 84년에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는데, 전태일 기념사업회에 제가 만들어서 초대 사무국장이고, 회장님이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이소선 어머님 모시고 기념사업회를 하고, 또 전태일 기념관을 창신동에 제가 외국에 특히 독일 독일의 테르데좀이라는 그 인간의 대지라는 재단에 모금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신동에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을 한 6천여만 원 주고 가정집 중에 그 창신동에 가장 큰 가정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념사업회와 기념관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돼 있고 또 저도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헌신을 하고 1970년 11월 13일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1971년에는 공장에 구로공단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공장에서 일을 해보겠다 해서 구로공단에 드레스 미싱이라는 미싱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여름 방학 때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2년에 유신이 됐습니다. 유신 선포가 돼서 73년 이때 이제 제가 복학을 하면서 이소선 어머니 당시에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 208번지 그게 아까 말하는 판자집입니다. 전태일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직접 도봉산 밑에
거기 산 속에다가 판자집을 지은 그 마을이 한 20가구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태일 집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나오다시피 거기에 가서 이제 청계노조 간부들하고 어머니한테 모르는 거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한자 모르는 걸 많이 있어요. 당시는 근로기준법이 한자로 된 것만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한글판이 나오게 된 것은 1980년대 돼서 나왔어요. 그전에는 한글 근로기준법이 없었어요.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로 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은 한자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해서 알더라도 용어를 또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청계천에서 취업을 제가 했어요. 재단 보조라고 해서 재단을 좀 배워가지고 학원에 신평화 복장학원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복장학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엔 거의 없는데 이제 재단이나 이런 거 배우려면 학원에 다니면서 그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들어간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뭐 한 달 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잘려가지고 해고돼가지고 딴 데 알아보라고 해서 또 딴 데 갔더니만은 딴 데서 또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또 잘려서 제가 일을 안 해서 잘린 게 아니고 보통은 이 청계천에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못하거나 한 13살, 15살 이내 어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나이가 20이 넘어서 23살 이렇게 늦게 가니까 아무리 해도 손이 못 따라가. 한 10살 때부터 하던 사람들하고 나이 들어서 망치라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쫓겨나고 이렇게 계속 한 3번 쫓겨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은 또 아침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1시쯤 되었거든요. 하루에 13시간, 4시간씩 일하는데 월급은 다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10,000원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를 보면은 그냥 김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씨라는 것밖에 제 이름도 없어요. 그냥 김씨 10,000원. 그럼 그게 끝이에요. 뭐 이게 뭐 연장수당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따서 그게 이제 보일러 자격증, 전기 자격증 이런 걸 따서 한일 도로포라는 대봉동에 거기 취업을 했는데 거기 취업하니까 첫 월급이 50,000원이었어요. 그 10,000원 받던 사람이 8시간 하고 50,000원을 받으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만큼 벼락 출시가 되는데 지금 또 지금 이 창신동에 가보시면은 이 봉제 공장 굉장히 어려워요. 먼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지만 좁고 먼지 나고 정말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봉제 노동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기는 정화시장이나 이쪽에는 물건만 팔지 공장 없어요. 그 공장이 이제 옮긴 게 여기가 값이 비싸니까 주택가, 지하실 이런 데로 장신동, 신당동, 멀리는 도봉구 이런 데까지 전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싣고 와서 파는 곳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여기가 전부 공장이 더 많고 가게는 밑에 1층, 2층 정도가 가게가 있고 위에는 전부 공장이죠. 지금은 다 가게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전태일을 아주 민주노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말 기독처는 그 본인의 읽어보시면은 전태평전 읽어보면은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십니다. 어머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머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 의지가 굵고 생각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머님의 영향 아래서 전태일이 교회 같은 거나 성경 같은 거 읽으면서 그 예수의 삶, 자기를 몸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런
정신이 가득한 분이에요. 항상 남을 돌보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미싱사 시다, 어린 이 시다들을 돌보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살아서 지금도 뭐 사장도 하고 빌딩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못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그 정신이 전태 정신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이다. 근데 지금 마치 이게 뭐 전태일 같은 뭐 혁명가로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그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전태일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견을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돌아보시면 전태일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 어린 시다들 피를 토하면서 그때는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는 여공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 없는 돈을 툭방도 사주고 항상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이 정신이 전태일 정신이에요. 절대로 뭐 자본가를 타도하자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꿈이 또 뭐냐면 테일 피복 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시다들 대우도 잘해주고 이런 것을 자기 일기 때문에 다 써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잘 직원들을 잘 대접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전태일은 뭐 자본가를 타도하자 이것도 아니고 또 무슨 혁명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신라호텔 옆에 보면은 서울 성곽 밑에 거기 형제교회라고 그 김동환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이 목사를 담임 목사하는 거기에서 이제 처음 달려와가지고 마성 모란공원에 거기에 묘소에다가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이렇게 그 지금 빛이 있습니다. 마성 그게 그들 기독청년 전태일의 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태일 정신은 기독 정신 또 희생 봉사하는 정신 기독 청년 전태일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안 써놨는데 그 묘소가 비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는 전태일의 평정과 그 어머니의 증언, 어머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순옥 관장, 정관장이죠. 현재 관장입니다. 전순옥 관장, 또 남동생 전태삼 씨도 있고요. 또 전태리라는 또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전태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이 1억이 넘어요. 현대기아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임금 투쟁하고 자기 밑에 하청 공장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돌보는 이거는 전태일 정신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태일 정신은 자기의 임금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전태일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밑에 시다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전태일 정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태일을 자기 이익 생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그는 전태일 정신하고 반대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항상 걱정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희생정신 이게 전태일 정신이에요. 자, 한번 말씀하시죠. 질문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관님이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요. 오늘 첫 행선지로 전태일 기념관을 왔는데 일각에서는 장관님 모두 다 아는 한국계 노동계 상징적인 인물인데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청년이나 무당층의
중도층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오늘 전태일 기념관을 첫 행성으로 해본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이 중도층 확장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전태일은 중도성 확장 이런 거는 이 전태일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할 때도 우리 어머니 모셔가지고 수원의 경기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말씀도 듣고 또 여기 전순옥 관장도 내가 모셔서 말씀도 듣고 우리는 이제 집안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여기는 특별히 전태일은 제가 생전에 계시도 몰랐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분입니다. 근데 생전에 있을 때 전혀 몰랐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공동 확장 이런 거는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랑 별도 짓지 않아도 아까 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중도층 확산에 대한 한계나 이런 거 지적하는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첫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도를 확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중도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김문수다 이러면은 돈 많은 재벌들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또는 기업인만 옹호하고 노동자는 안 옹호하지 않느냐? 잘 사는 부자만 옹호하고 못 사는 밑바닥은 옹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완전히 친미, 친일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반미, 반일을 해야 민족주의인데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대체로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도 더 이 밑바닥 가장 어려운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소외되어 있다. 호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가 자체가 호남입니다. 저 자신이 노동이나 이 국민들 삶을 계속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를 정도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해주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거. 또 말씀해 주시죠. 제 질문이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나누셨다고 어제 언론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그 말씀 어제 다 들었습니다. 뭐, 내가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출마는 전혀 그 이야기할 계제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 충분히 나오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전혀 저는 모릅니다. 후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랜 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는 처음 이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용산에 이용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방금 그 회의에서 1차를 100% 국민 민심 반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선 이런 것들은 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담당하는 우리 캠프 실무 책임자들하고 제가 뭐 후보가 룰이 100인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100% 민심이다. 1차 컷오프, 4명 2차 1차 컷오프. 1차에 민심이다. 뭐 그대로 가야지. 저는 뭐 후보인데 선수가 룰이 어떻습니까? 뭐 룰을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조금 그렇지 않냐. 저는 종전에 있던 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원래는 얼마인지 그 저는 관심도 많이 안 가졌고 하여튼 룰대로 따라가야죠. 저는 선수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기회에 아니 또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하여튼 매일 언제라도 뵐것 또 같습니다. 또 매일 뵐 것 매일 같아요. 볼 것 같아요. 다 네, 왔습니다. 처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느낌이나 또 저한테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편하게 다 한마디씩 하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태의 정신이 자본가를 타도하자 혹은 자본가들이 본인의 그 임금을 높이자 이런 정신이 아닌 그 아래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좀 더 그 입장을 생각해주자 이런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청년들이 큰 자본을 이룬 친구들도 많고 사장의 입장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는데 그와 같이 이제 알바나 비정규직 청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전태의 정신을 반대로 그 알바나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어떻게 되새겼으면 하는지 장관님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의 문제와 봉제 공장의 현재까지 문제도 조직이 없어요. 그 봉제 공장이 작잖아요. 뭐 2명, 5명, 뭐 이렇게 10명 많은데도 뭐 아주 작아요. 구로 공장 같은데 이런 거는 큰 봉제 공장도 있지만 대체로 작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되는 거죠. 그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것을 전태일이 대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 만든 게 3동에 나오는 친목회가 있어요. 3동이라면 이제 1동, 2동, 3동. 처음 가면 경화시장에 큰 건물 1동, 2동, 이런 동이지. 3동, 세계동, 3동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아까 그 보시면. 그 이제, 다니면서 다 물어요.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나? 나는 결핵입니다. 나는 뭐 위장장 이렇게 그런 것도 조사하고. 월급 얼마 받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폭행을 당했으니까 이런 거를 묻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동청이 있다. 그럼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해요. 그 진정서를 냈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중부 노동청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그때 조합원이 이게 몇 명 없거든. 조합원은 노조를 만들어도 조합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모여. 자기 친목회 바보의 나이 친목회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하고 노조는 만들 숫자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친목회가 조금씩 돈을 내서 실태조사를 하고 친목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고용노동부에 그 당시에 노동청이라고 했거든요. 노동청에 진정서도 있고 언론사에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자분들 중에 그 당시에 경향일보가 경향신문이 이제 저 보도를 봤죠. 조마하게. 근데 그게 그 밑바닥 청년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을 줘요. 자기들이 전개전에 2만 명이 아주 나쁜 조건에 생활하고 있다. 그 전태일이 실태조사한 걸 그만큼 한 3단 기사로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공무원.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 아까 그겁니다. 벽에 붙은 거. 그러니까 이 언론 기자분들 와 계시지만 우리는 언론에 보도돼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저 바닥에
소외된 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신문에 났다, 방송에 났다, 엄청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마지막에 절망은 이 법에도 다 나와 있고 진정서도 내봤고 언론에 보도도 되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다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내 죽음을 헛되이 만나. 내가 죽어도 나를 헛되게 하지 말고 내 뜻을 이어받아. 이 뜻을 이어받은 분이 가장 오랫동안 이어받으신 분이 그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뜻을 오랫동안. 근데 그 어머니는 늘 그냥 자기 아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까 그걸 보셨죠? 자기보다 더 못한 미싱사, 시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에 불을 사슬러 죽습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아들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님이 오늘의 전태일을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십니다. 자, 뭐,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원래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책에서만 간단하게 우리나라 노동인권을 증진시키는데 한획을 그은 인물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후보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기념관, 박물관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 후보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전태일 열사가 이제 활동하던 그 당시 나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 나이, 뭐 대체로 2030 그런 젊은 세대의 나이가 있는데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뭐 이 나이대로 돌아가신다면은 청춘의 시절을 하루 정도만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만? 네. 하루만 뭐, 하루만 이야기한다면 요즘 같은 여러분처럼 신나게 여행 다니는 거죠. 세계 여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배낭여행이든 뭐든지 그런 게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요즘에 전태일 같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이렇게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청년이 없었습니다. 산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요즘에는 스스로 절망하잖아요. 나는 그걸 참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절망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잘난 우리 젊은이들 세계에서. 그죠? 요즘 여기 외국인들도 뭐 많이 오잖아요. 정해천에도 오고 홍대도 가보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에서 온 젊은이들이나 일본에서 온 젊은이나 유럽에서 온 젊은이나 누구보다도 여러분 최고의 젊은이. 근데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절망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젊은이고 가장 귀하고 보배 같은 분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럴까?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절대로 뭐 전태일처럼 자기 뜻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스스로 방에 쉬었으면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됐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체로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여러분 배낭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겠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어떠나? 배낭여행 다 갔다 오셨죠?
안 가보셨나요? 일주일 정도 다녀온 적 있어요. 아니, 하루라도. 나는 내가 44살이 될 때까지는 하루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44살 때. 그때는 외국 여행을 아주 제한을 많이 했어요. 가려면 뭐 국가정보원에서 사인해줘야 가요. 그만큼 외국을 못 갔어요. 요즘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외국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다르죠. 그죠? 하루라도 갔다 오면은,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비교해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좋은 사람들인지를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울이죠. 여행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또, 네. 말씀 들으면서 청년들 되게 아끼시는 마음을 느껴졌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청년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청년 지원금을? 아니요. 청년 정책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는지 그리고 청년 정책을 뭐할? 청년 정책을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핵심이 여러분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계 최고로 훌륭한 분들인데 왜 절망하죠? 절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대. 내가 대학 가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격증 5개씩 따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또 일 경험 있는 사람은 경력자만 뽑지 공시를 안 하잖아요. 경력 있는 사람은 그건 우리는 이제 경력을 일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업 같은 데 돈을 주고 좀 청년들 경험 좀 해달라 이렇게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이 취업도 하실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뭐, 아기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다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그런 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부터. 그럼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된다. 만들려니까 자꾸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꾸 미국 간다. 삼성은 다 미국 나가버리면 국내는 일자리가 적잖아.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정말 머리 아프게 생각해야 되죠. 그 같이 이제 해줘야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래서 저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취업을 못 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는 아니에요. 전태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일종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막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막 내 죽음으로 이걸 알리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남은 자들이 이 일을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 못한 일을 해달라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이분이 살았다면 나보다 3살 많으니까 아직 살아서 멀쩡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죽으려고 했던 이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싸웠더라면 훨씬 훌륭한 역할을 하셨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잘해봅시다.